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좀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체제로 저희 들어가게 당원 되나요? 당규가 당직을 가진 채로 경선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결과에 따라서 당장 뭐 대표직을 관둘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만두실지는.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또 치러질 건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또 생각이 들면서 이게 경선 자체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쟁자들이 세지 않으면은 뭐 좀 어쩔 수는 뭐 없는 싱겁겠죠 거죠. 뭐. 예. 예. 경쟁자들이 세면은 좀 짭짤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누가 출마 준비를 한다든지 뭐 누가 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가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 뭐 2심에서 무죄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진행 중인 재판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냐 중단이 되느냐 이게 또 논란거리일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그때 여기 나오셨을 때 질문하셨던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안 드렸었고 안 했었어요? 예. 질문 좀 하시지. 그 질문은 좀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드렸는데 이미 뭐 그 앞서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 맞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 보면 다수설이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박주임 의원도 법조인이시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법조인이면서 헌법 전문이죠. 헌법 전문이시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대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제가 가졌던 헌법적 관점과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부여한 소위 말하는 특권이죠. 네. 불소추 특권은. 그럼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런 한 목적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소는 뭐 안 당하는데 진행되던 재판은 무조건 그냥 다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그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 규정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꼭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네. 대통령이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난 제도적으로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비슷하게 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판결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선이 안 되면서 쑥 들어간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는 제 기억상으로는 홍준표 이제 대표도 주저없이 계속 경선을 열심히 뛰셨던 것 같은데. 그쵸, 경선부터 근데 본선까지. 상대 당에서는 또 이제 자격 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은 안 하셨고요. 어쨌든 뭐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도의 취지인데 예. 이 제도가 기소만 안 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잖아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선 후보에 나갈 수 있고 당선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된 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그렇죠. 재직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닌 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재판도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또 보니까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고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수석부위원장이시잖아요. 기본사회 이러면은 사실 보수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그냥 돈을 뿌린다 이 정도 개념이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으세요. 근데 설명을 좀 들으면 뭐 이해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의 주요 대선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걸 좀 핵심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인가요? 기본 사회라는 거는 기본 소득으로 꼭 등치되는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인 어떤 여러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또 그런 것이 제공되는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말씀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라즈 채티라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뭐로 유명해졌냐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층 상승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네. 어떻게 하면 사회의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회의 성장과 또 성장의 지속 가능성 또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가를 연구해낸 사람이에요. 그 진짜 이분이 뭐 책상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근데 그래서 뭐 그분 책들 엄청 많이 팔리고 하니까 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해에도 수많은 아인슈타인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그 자제들에게 조그만 기회를 주면은 그 자제들 중에 아이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혁신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분의 빅데이터에 따르면은 조금만 좀 해주면 아마 미국의 성장을 이끌 발명가 숫자가 4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성장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이 좀 갖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뛰어들 수 있고 열심히 연구도 할 수 있고 네. 창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아마 대선 관련된 공약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